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배신자들을 입에 올립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역대급 배신자가 한동훈이죠. 그러나 저는 한동훈 못지않은 사실상의 배신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가 지금 국힘을 말아먹고 그리고 우리 자유보수 우파를 말아먹은 그런 역대급 빌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홍준표입니다. 홍준표는 자기가 이 당의 주인인 것처럼, 그러니까 국힘의 주인인 것처럼, 자유보수 우파의 중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자기 이익에 따라서 표면합니다. 절대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준표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자기는 하방한다면서 대구시장으로 갔습니다. 그 대구시장 갔으면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경력과 이력으로 비춰봐서 또 대통령 도전도 몇 번이나 실패했으면 대구시장을 천직으로 알고 그야말로 대구 시민을 위한 그런 정말 뜻있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시정을 펼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직자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구에서 항상 용산을 바라보고 여의도를 바라보고 마음은 여의도에 와 있고 그리고 용산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윤 대통령한테 아부 떨고 윤 대통령 만나러 와가지고는 90도로 절을 하는가 하면 또 4시간 반 부부동반으로 만찬을 하고 계속해서 윤 대통령 옆에 얼쩡거렸습니다. 책임 총리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다음 후계자로 지명받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쨌든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너무 당연합니다. 홍준표는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른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들켰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행보를 보십시오. 이제 그 다음에 또 대구시장을 집어 던지고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나서 그 탄핵 국면이 벌어질 때 홍준표가 한 갈팡질팡 행보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윤 대통령이 날아가기를 바라면서 날아갈 것 같으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나간다 라고 했다가 또 가만히 보니까 윤 대통령이 살아날 것도 같으니까 그때는 뒤로도 물러섰다가 왔다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눈치를 보면서 대선에 나갈 준비만 했습니다. 사실상 말이죠,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팀을 꾸리고 그리고 대선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 점이 김문수와 완전히 다른 점이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윤 대통령이 퇴진을 하니까 조기 대선에 나갔습니다. 조기 대선에 나가서도 보십시오. 홍준표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홍준표는 말이죠, 항상 언제나 당을 위한 적이 없고 그리고 또 자기가 모셨던 그런 또 윗사람을 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경선을 치렀습니다. 경선을 치렀는데 이제 3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발표하던 고향 킨덱스에서의 여러분, 홍준표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적어도 그때 김문수가 당선이 됐으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축하를 마음껏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또 자기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당원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뭐 등등등등 내가 부족하다 등등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정계 은퇴하겠다. 정계 은퇴하겠다. 아니 거기서 왜 정계 은퇴하겠다는 말을 합니까? 다시 말해서 꼬라지를 부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마누라와 함께 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당을 향해서 악담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악담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당이 자기를 버렸다. 그리고 당원들이 자기를 버렸다. 그러면서 당원과 당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이 당의 주인인데 마치 무슨 배신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그야말로 당과 당원을 향한, 거기다가 또 김문수에 대해서도 사실상 마음껏 축하를 하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또 소위 꼬라지를 부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요한 정말 이재명과의 건곤일척, 자기 말대로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당 대표인 김문수를 도와줘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빤스런 했습니다. 하와이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투표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계속해서 해당 행위를 했습니다. 마치 이재명이를 칭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계속 내놓았습니다. 자, 그럼 정계 은퇴했다고 그랬고 탈당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표피 그야말로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간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계 은퇴는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한 말은 뭐냐? 이제 대선에서 우리가 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한 말은 경악스럽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사기 경선이었다. 사기 경선이었다. 자신이 사기 경선으로 2번을 졌다. 다시 말해서 윤 대통령과의 경선도 사기 경선으로 자기가 진 거고, 김문수와의 경선도 사기 경선으로 자기가 패한 거다라는 이상한 그런 말도 안 되는 회계망측한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돼야 되는 건데 사기당했다는 겁니다. 그 무슨 사기를 말하는 겁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를 물리치게 그게 사기라는 겁니다. 당원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건데 홍준표의 논리는 그겁니다. 자기가 민심에서는 이겼는데 당에서 장난을 쳐가지고 당에서 국회의원들이 장난을 치고 그래서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했다면서 그리고 자기가 이 당의 중심이라면서 왜 국회의원들을 하나를 잡지 못했습니까? 왜 홍준표 곁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걸 사기 경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김문수 후보한테 진 것도 김문수 후보가 변방에 있다가 들어와서 이번에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걸 사기 경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당의 중심이고 자기가 돼야 되는데 윤석열이 된 것과 김문수가 된 것은 사기다. 이런 논리를 내세운 겁니다. 그러더니 또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그토록 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이재명한테 한 짓을 봐라. 심지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이재명한테 한 짓을 봐라. 그러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야말로 100배, 1000배로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재명한테 한 것보다 더 100배로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저주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어제도 말이죠. 또 뭐라고 말했냐면 윤 부부를 향해서 지금 만신창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 있고 수사를 받는 윤 부부를 향해서 또 참에 반성하는 자세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연일 윤 전 대통령 내외와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또 저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힘을 향해서 폭우를 피해 큰 우산이 필요한데 폭우를 피할 수 있는 큰 우산이 필요한데 그 당에 그런 우산이 있나? 라고 또 지금 저주를 하고 있고 건곤일척 승부를 해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고 내가 역설했지만 한덕수 앞세워서 당 본선 다 망쳐먹었다. 뭐 등등으로 그때는 왜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러면 한덕수하고 김문수하고 그때 단일화하다가 저 권성동이하고 권영세가 한덕수로 갈아치우려 할 때, 즉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때는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때는 한마디 안 하더니 지금에 와가지고서 이제 김문수를 갖다가 한덕수로 갈아치우려고 하다가 다 망해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거를 갖다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정치는 타이밍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왜 말 안 했습니까? 그런 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우리 당원이 김문수를 지킨 거예요. 우리 당원이 원칙을 지킨 거예요. 그 당시에 홍준표는 한마디 안 했습니다. 지금도 오늘 잊을만 하면 윤석열 대통령 참여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없다. 이제라도 참여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3가지를 예측하지 않았냐. 첫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친윤 핵심들은 모두 법정에 설 것이다. 윤 대통령 감옥하고 김건희 여사가 감옥 가고 친윤들은 다 감옥 갈 거다. 좀 저주하는 거야. 한남동 공관 앞에 국회의원 40여 명은 특수고무집행 방해로 모두 또 패스트 트랙 사건 때처럼 법정에 설 것이다. 저주하는 거야. 그 45명 말하는 거예요. 당은 내란 동조와 반민주정당으로 낙인찍혀서 정당 해산 청구를 당할 것이다. 이게 누구 편입니까? 이게 지금 홍준표가 한 말이에요. 홍준표가 한 말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들은 모두 법정에 설 것이다. 한남동 공관 앞에서 45명의 그 국회의원들 특수고무집행 방해로 또 법정에 설 것이다. 당은 내란 동조와 반민주정당으로 찍혀가지고 해산 청구 당할 것이다. 이게 지금 홍준표의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은 역대급,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상, 이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으뜸가는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홍준표 역시 저 한동훈 못지않은 배신자입니다. 다만 교묘하게 그 배신을 갖다가 살살 피해가는 거죠. 윤 대통령한테 아부 떨고 간신짓 하다가 지금 배신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하면 아부를 떨고 필요하면
또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다가도 돌변합니다. 그걸 알고서 홍준표한테 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렇게 지금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을 갖다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퍼붓는 거죠. 그냥 공격도 아닙니다.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역대급 정말 배신자는 홍준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탄 없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의견에 동의한다면 또 222번을 주시고 또 강신업 방송을 응원한다면 222번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공유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구독 안 하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십시오. 강신업 지금 스토어 여기에 많은 지금 프리미엄 그런 물건들 올라와 있습니다. 프리미엄급 물건들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경하시고 농수산물도 있고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